네, 오늘 버섯즈 1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주들 하나씩 소개해드릴 거고요. 시청자 오병기님의 종목은 이재바이오입니다.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먼저 올해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공과 이 가금사업 부문이 실적 부진으로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이 됩니다. 이 사료사업부는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마진율은 축소될 여지가 높고요. 축산물 시세 하락으로 유가공 및 이 가금사업부의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 기대감은 작지만 시장에서는 주가의 추가 하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2달 동안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에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의 여지를 조금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5,8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사료 축산 전문업체고 이제 또 복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7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 관심주 함께 보시죠. 시청자 김종근 님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핵심 부품 소재 업체로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다양한 사업에서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LCD, OLED, 패널 이송 장치는 일본의 Y사와 상하프론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모 장비인 웨이퍼 캐리어는 시장 진입 상태지만 경쟁력이 또 높습니다. 이 반도체 웨이퍼 패키징 소재인 ETFE 필름도 일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지만 2년 전부터 상하프론테크가 공급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과의 분쟁을 계기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프론테크는 아쉽게도 2% 가까이 밀리면서 1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잡아주신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현재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 관심주 공개합니다. 오아임님의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신일산업의 에어서큘레이터의 홈쇼핑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배 오르고 매출도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 폭염 일수가 늘고 정도도 심해지면서 에어서큘레이터를 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신일산업의 제품이 성능과 품질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요. 이 동사는 국내 선풍기 판매 1위 기업으로 지난 2015년에 에어서큘레이터를 처음으로 출시를 하고 이듬해부터 홈쇼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올여름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염이 예상이 되면서 선풍기 그리고 에어서큘레이터의 판매 증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주가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서 최근에 반등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집에서 홈쇼핑 채널을 많이 봤는데 신일산업의 에어서큘레이터가 많이 또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주가는 하지만 5%대로 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2,07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또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 관심주 보시죠. 네, 조정은님의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신일산업과 마찬가지로 여름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매출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선보인 신개념 창문형 에어컨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홈쇼핑에서 완판 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 주가도 7월 들어서 다시 큰 변동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창문형 에어컨이 잘 팔리면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주가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는 1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객장 관심주들 만나볼게요. 먼저 이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의 관심주는 한솔지지입니다. 하반기에 견조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KB증권은 올해 한솔지지에 대한 연간 기준 영업이익 전망을 1,155억 원으로 이 종전보다 3.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쇄용지의 이익률 개선과 산업용지 호조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매우 견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동사는 펄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펌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펄프를 자체 생산하는 경쟁사 대비 이익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판가 경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의 주가는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한솔 지지 목표 주가는 2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유안타증권 곽영훈 부장의 종목 공개할게요. 네, 네이버입니다. 라인 프로모션으로 인한 실적 저점은 2분기로 올해를 기점으로 라인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즈니스 플랫폼, 이 광고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라인 및 기타 부문을 제외한 이 비즈니스 영업이익은 현재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의 핀테크 확산 속도는 카카오 대비해서는 느리지만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게 시장의 의견이고요. 네이버는 스마트 채널 등 광고 비즈니스 성장이 지속이 되며 2분기 실적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월 들어서 이미 주가도 반등 추세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네이버의 주가는 0.41% 하락하며 1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 내용과 동일하게 2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고 보는 시장의 의견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주가 역시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곽영훈 부장은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의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에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에도 JYP 엔터테인먼트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이 전체적으로 아직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한데요. 최대 주주와 관련한 타 기획사의 이슈와 일본과의 갈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산업 밸류에이션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아이돌 데뷔 등 중장기 성장성은 좋지만 결국에는 스트레이키즈와 있지의 흥행 여부가 JYP 엔터 밸류에이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반기부터는 있지의 첫 번째 앨범 출시와 이 갓세븐의 글로벌 투어 그리고 트와이스의 일본 투어 등 실적 모멘텀이 높아지는 만큼 또 저점을 모색해볼 시점이라고 증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2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겠지만 하반기에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로는 27,500원을 보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의 종목입니다. 코어롱 인도인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국내 필름 소재 업계가 예상치 못한 시장 선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규제 대상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폴더블 폰 등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주요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본 대신에 국내 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코어롱 인더는 지난 4일 참고 자료를 통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부 내역 중에 폴더블 스마트폰 커버 유리 대체제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코어롱 인더를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1%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과 종목 분위기가 다소 좋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어롱 인더는 45,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전과 더불어 최근에 또 주가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4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 종목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지금부터는 엠비엔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월요일 오늘 뭐 사지 8강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계님의 오늘 추천주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사료축산 전문 업체죠. 이제는 좀 주가도 바닥을 확인하고 곧 다가올 복날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근님은 상하프론테크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수혜주와 피해주 찾기에 아주 분주한 상황인데 부품 소재 업체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이지바이오와 상하프론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이지바이오는 뭐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제 그 군대 간 종목을 하지 말자라고 이거 대지열병 관련으로 올라왔었는데 오를 만큼 다 올랐고요. 다시 전저점에 내려왔는데 뭐 특별히 그 이 종목 올라야 될 모멘텀 이렇게 많이 강하게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많이 빠지긴 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그 지난번에도 이 대지열병 관련한 이슈가 없었다면 이 종목은 이미 벌써 여기에 놀고 있다가 저점 깨졌을 수 있는 저 자리인데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종목은 뭐 그야말로 좀 소외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 보수적 관점에 접근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상하프론테크는 좀 사라는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조금 그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덜 빠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 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소재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 뭐 수혜주인지 여부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두 종목의 승자는 뭐 그 워낙 뭐 소혜주인 이지바이오보다는 상하프론테크가 낫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사실 오늘 뭐 사지 대결 종목 중에 이 일본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상하프론테크만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 지금 뭐 수혜주들에 대한 그 시장의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설왕설래라고 보는 것이 맞고 팩트로 이제 그 확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또 어떤 이 일본의 이런 지금의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소재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을 거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라는 거고요. 이 소위 이 자민당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그런 거인지 아니면 일본의 본의 자체가 한국의 IT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밸류체인 자체가 미국,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이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이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 상류에서 있는 샘물이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막아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식수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건 뭐 문제가 심각하고 제일 밑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지금은 위에서 잠깐 이 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살다 있는 주민인 한국이 지금 피해를 입지만 결국은 조만간에 저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미국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을 볼 때 뭐 아주 장기화하거나 또 이게 확대되거나 경제 전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수혜주들에 대한 공략도 지나치게 많은 비중으로 가거나 집중하기는 어렵다. 뉴스에 너무 따라다니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는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다음 대결인데요. 저는 이 대결의 이 승자가 궁금했어요. 오하임님이 오늘 신일산업을 꼽아주셨거든요. 지금 여름 수혜주들도 증시에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일산업의 경우에는 선풍기나 에어서큘레이터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조영훈님은 오늘 파세코를 꼽아주셨어요. 창문형 에어컨의 인기가 뭐 홈쇼핑 채널에서도 많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시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세코의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일산업과 파세코 두 종목 중에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일단은 좀 신선한 게 낫다라고 봅니다. 이제 서큘레이터에게는 또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이미 서큘레이터들을 다 집에 한 대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이 종목이 1,000원대 있던 게 이제 여기까지 갔던 거고요. 뭐 기술적인 반등은 더 나올 수 있겠으나 신일산업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깨
세진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올라와봐야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과거에는 눌림목 매매 기법이 잘 통했었는데 최근 상한가 폭이 30% 늘어난 이후에 이 눌림목인 줄 알고 샀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눌림목 매매법이 요즘에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파세코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사이드 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절주이기도 하고 또 주말이 엄청 더웠잖아요. 네. 이런 부분 생각해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아무래도 힘이 좋고 트렌드가 강한 파세코로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의 그래프를 보니까 더 파세코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막 등장한 그렇죠.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리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파세코가 네. 조금 더 낫지 않나. 혹시 이렇게 여름 수혜주 중에서 이 신일산업과 파세코 말고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계절주를 별로 매매를 좋아하는 아. 스타일이 아니라 트렌드를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름 반짝 뭐 한 달 하는 이런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길게 뭐 2년, 네. 3년, 또 1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빅 트렌드 쪽에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눌림에 오더라도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관점이고요. 이슈나 뉴스를 따라가는 매매는 뭐 잠시 잠깐은 그 수익을 줄 수 네.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워렌 버핏이 단타 치냐고. 단타 안 칩니다. 여러분들 조지 소로스가 단타 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네, 그건 뭐냐면 투자 철학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무릎에 싸서 어깨에 파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름 수혜주에 별로 관심 있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니저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번 대결은요. 윤여민 팀장 오늘 한솔재질을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네이버를 꼽아주셨어요. 네이버, 카카오와 항상 비교가 됐는데 오늘은 또 제지주와 이렇게 대결을 붙었습니다. 어떤 게 이길까요? 일단 사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뿐만 아니라 SNS 뭐 이런 산업이 성장한 미국의 관련 종목들이 잘 갈 때 갔어야 될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그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뭐 수익 모델에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 성과가 잘 나오질 않고 5G를 포함한 이 4차 산업으로의 전개가 되는 데서도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업종상으로는 갔어야 될 섹터입니다. 못 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렇다라는 것에 이 다른 그 미국에 있는 종목들은 업황이 좋은데 얘는 이제 우하향하면서 계속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군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지금 뭐 군대 생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대 간 종목은 위에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각도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재지입니다. 이 종목은 뭐 전형적인 경기 관련 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뭐 썩 좋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본이 사실상 그 꼽히는 동백섬을 쳐들어온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좀 생각했을 때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봐서 한솔재지보다는 어쨌든 나름대로 그 상대적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더 안정적인 네. 네이버를 두 종목의 승자로 그래요?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네이버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업한다라는 게 지금 뭐 불매운동이 한국에서도 일본 제품을 대상으로 나가게 되면 네이버도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도 함께 있어서 이 종목을 접근하기는 조금 바람직하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솔재지보다는 네이버 안정감이 있어서 네이버를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제지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였네요. 네, 지금 뭐 트렌드에 제주주들도 잘 못 가요. 네, 왜냐하면 경기 흐름이 좀 좋지 않고 제주도 경기 관련주의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때 그 원달러 환율이 강세 기조에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 기조에 있지 않거든요. 틈만 나면 자꾸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네. 미국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이 지금 통화 전쟁을 하면서 각국의 금리를 낮출 채비를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간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원화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네. 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결에서는 지금도 카카오가 유리합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아무래도 좀 다르고 4천억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성과가 훨씬 더 나오고 있으니까 네이버는 뭐 예전 네이버죠.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소로 따지면 이제 이 새끼 한 대여섯 마리 낳은 늙은 소 정도가 네이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넘어갈게요. 오늘 정원정 과장은 JYP 엔터를 추천주로 꼽아주셨고 염승환 차장은 코오롱 인더거든요. 두 종목 모두 이제 실적 모멘텀 때문인데 저는 오늘 그런 기사를 봤어요. 최근에 엔터주들 잘 못 가고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뭐 네.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네. 그런데 YG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봐야 된다. 빠질 만큼 이제 반등할 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뭐 사람이 제가 사람마다 똑같이 뭐 머리도 하나고 또 입도 각기 따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네. 뭐 개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정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말을 어떤 시각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주식시장은 결국 말이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시세를 만든다라는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YP 엔터를 지난번에 군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대상투 이후에 군대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많이 빠졌다고 들이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HLB. HLB요. 네, HLB 같은 경우도 군대 간 이후에 안 빠질 것처럼 버티고 있다가 투매를 맞아서 이젠 뭐 그야말로 전방사단 배치로 휴가도 안 나오기 어려운 그런 정도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네,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네. 네, 똑같이 이렇게 군대 간 이후에 여기 훈련 받고 있다가 바로 그냥 전방 초소로 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종목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업황이 무너져 있는 섹터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당분간 일시적으로 이 라인 업황설이 붕괴돼서 안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결국은 트렌드에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확률적으로 뭐 95%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쪽 섹터를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JYP 엔터도 마찬가지고 이 한류에 대한 소비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방탄소년단 이후로는 뭐 서구 쪽도 한류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홍콩과 대만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류 소비인데요. 중국의 그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류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미 그런 부분 상당히 좀 반영이 됐다고 봐서 이 군대 간 JYP를 제가 여러분께 승자로 꼽아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롱 인더가 되겠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수혜주이고 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육성해야 될 그런 종목인데 지금 코롱 인더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름이 코롱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 티슈진이 네네. 지금 조만간에 뭐 살지 죽을지 네.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룹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요. 지금 최근 그 코롱인더와 관련해서도 뭐 여기에 대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자처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코롱 티슈진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유로 여론을 좀 반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국화빵이라는 말이죠. 틀에서 찍어내면 이 국화빵처럼 비슷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가치평가의 인식 기준이라고 봤을 때 코롱 인더도 그런 그 전반적인 코롱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 상대적으로 군대 간 종목보다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덜 빠지고 하락 속도는 더딜 것이나
또 일본과 관련된 이런 소위 기술 전쟁과 관련해서도 수혜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코오롱 인더로 일단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이 종목도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요소들은 갖고 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코오롱 인더까지 꼽아주셨고요. 이렇게 8강전 대결 치러봤습니다.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들이 정해졌죠. 첫 번째 상하 프론테크 올라갔고요. 파세코 올라갔습니다. 네이버와 코오롱 인더까지 4강을 치러보겠습니다. 조금 대진운이 좋아서 올라간 살짝 약한 종목들도 보이고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대결입니다. 상하 프론테크와 파세코 누가 이길까요? 뭐 일단 두 종목은 사실 강도가 다르고요. 또 상하프론테크는 지금 오늘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지금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전자점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이탈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군대 간 이후에 이렇게 훈련 받다가 여기서 부러지게 되면 바로 철책으로 DMZ로 발령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HLB 같은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코스모 화학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깨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NF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대장급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포스코 캠텍 역시도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확실히 머리 빡빡 깎고 입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훈련소 생활을 끝내고 나서 다시 자대 배치 들어가게 되면 군대 생활 앞으로 또 한 2, 3년 또 빡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하 프론테크보다는 그래도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로 파세코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파세코가 유리했습니다. 다음 대결은 네이버와 코오롱 인더인데요. 두 종목 모두 살짝 약했어요. 네, 그렇죠. 뭐 두 종목 모두 약한데 사실 둘 다 모두 약점이 있죠. 네이버는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이고요. 코오롱 인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비즈니스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이는 네이버 또 약점이 있고요. 그다음 코오롱 인더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뭐 약점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코오롱 인더는 지금 앞으로 코오롱 티슈제인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종목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있지만은 조금 덜 직접적인 네이버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로 누가 덜 나쁘냐 이 싸움을 하는 종목들이라서 네, 그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네이버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좀 강한 종목 하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약간 약점이 있는 그런 네이버까지 올라갔네요. 파세코와 네이버 결승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가 우승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당연한가요? 승부가 안 되죠. 네. 예, 승부가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결승전에서 프랑스하고 뭐 좀 약한 팀이라고는 뭐 결승전 정도 전에 뭐 한국이 붙으면 이 월드컵에서 참 이기기 어렵잖아요. 지금 전력상으로 그죠? 네. 월드컵이라고 치면 그거처럼 파세코와 네이버의 관계도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봐서 오늘 두 종목 승자는 오늘의 우승 종목은 파세코로 하겠습니다. 이변은 없던데요. 네, 오늘의 우승 종목 바로 파세코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입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감은 있는데요. 네, 뭐 이 종목은 대략 11,500원 정도 전후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치 15,0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늘 장이 지금 지수 31포인트가 빠져 있거든요. 네. 사실 일본의 지금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에 좀 실패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시장의 인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경제가 명분만으로 되지 않는데 뭔가 좀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았냐 뭐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지수가 30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 코스닥은 이제 10포인트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도 오늘 오후 정도 전에 이게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기대가 되니까 오후장에는 좀 낙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 시스템의 안정성, 경제라고 하는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아무래도 날 좀 보소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증시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파세코 목표가 15,000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몇 시인가요?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군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김동우 매니저가 절대로 안 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섹터는 상투친 섹터. 그러니까 상투 근방에 있는 섹터는 안 봅니다. 그것은 이 객관적인 그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이고, 두 번째 안 보는 섹터는 바로 군대 간 종목들, 업황이 나쁜 종목들인데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중국 소비재주로 얘기되는 그런 종목들. 최근 들어서 이제 잇따라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군입대를 속속들이 다 하고 있어서 제일 늦게 입대한 종목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 오늘 드디어 머리 빡빡 깎고 훈련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야 될 섹터와 그리고 앞으로도 신고가가 가능하고 빅 트렌드 속에서 큰 기회들을 갖고 있는 섹터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오늘 지수 많이 빠졌지만 일단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니까 오후 4시 우리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